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떤 인물이고 취임 후 예상되는 변화는 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교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속에 탄생한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뭔지 취재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와 함께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교회도 통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도시통일 리더십 포럼이 오는 17일 만나교회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초박빙의 승부 끝에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취임 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향후 5년간의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의 자리로 불러내주신 만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나 1991년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6대 대선 불법 선거자금 수사와 BBK 특검 등에 참여하며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하더니 2년 뒤에는 검찰총장에까지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윤 총장은 여권과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 당선인은 야권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고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를 꺾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조직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실로 이름을 바꾸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하게 됩니다. 현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제1순위 공약으로 내 것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부처를 신설, 항공우주청과 재외동포청 설치 등의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사법 분야에도 상당한 수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예상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교회도 축하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대표회장들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와 정부의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정책 제정 반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는 1, 2위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0.73%포인트, 24만 7,077표로 역대 최소치를 나타내며 그야말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유례없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다 보니 국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회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 또 이념 갈등을 다 벗어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얻은 결과를 수용하고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의 토대 위에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반기독교 정책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지킬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에도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학생인권조례법, 사학법,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법을 좀 추진하지 않았으면 예배 자유, 신앙의 자유, 마음껏 선교 자유 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번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관심을 호소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대와 지역, 진영 간 갈등을 멈추고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대통령이 맡게 될 국가의 미래가 막중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도 기쁨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무분별한 비판을 중지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을 이제는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 포용하는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코로나19와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정권 교체를 내걸었던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기운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구티비 뉴스가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투표장을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국가 안팎의 위기 상황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싸움이나 어떤 다툼보다는 정말 그런 거를 본질적인 걸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민들은 차기 정부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국정 운영과 민생 살리기에 나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신혼부부로 집을 구하는데 이게 살라고 만든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부동산법이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기 정부는 취임 즉시 보수, 진보,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정부를 신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민생 경제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겸손과 화합,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좀 나이 드신 분들까지 좀 여러 세대한테 공감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30 세대 유권자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가정, 교육, 일자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피라미드 구조상의 그런 인구 통계 그런 것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미래 세대가 너무 힘든 거는 누구나 다 당연하지만 지금 막상 이슈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이 되면 좋겠고. 시민단체들도 입장문 발표 등을 통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한 학부모 단체는 자유와 생명 존중 가치가 중시되는 교육 방침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태아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자녀들로 또한 이제 어른들까지 이제 되도록.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외교 관계와 경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차기 정부가 통합정부로서 공약대로 국정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을 위한 긴급 구호 프로젝트 후원에 동참해달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영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현재 기독교인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다며 갈등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현재 교회에 긴급 지원금으로 $10,000를 보냈으며 앞으로 모이는 기금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작은 교회도 통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 찾아가 열리는 포럼에서는 탈북민 구출 사역부터 북한 지역 교회 세우기 등 10여 개 단위 사역을 소개하며 사역 기관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만나교회에서 시작되는 포럼은 국내와 미국, 독일 등 총 30여 해외 한인교회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이와 더불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소그룹 모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북한 회복을 위한 구역 공과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만 7,5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113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도 206명 발생해 일일 사망자로는 지난 5일 216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9,646명이고 치명률은 0.17%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수가 이전 대선보다 2배 가까이 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은 10일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 사범이 82명, 금품 수수 사범이 1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해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10일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와 동해시의 주민들에 대해 산불 피해 수습 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에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도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찰 및 향후 위성 배치 계획을 남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공개하면서 어떤 정권이 출범하든 상관없이 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한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세계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10일 축하 인사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한 러시아군이 도시 내에 위치한 어린이 병원과 산부인과를 포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채 총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리우폴 내에는 현재 일주일이 넘게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겼고 현재까지 약 1,17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포격에 유엔 측은 의료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무력 시위 증가와 관련해 한반도 내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망 태세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시위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월 현재까지 무려 9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107년 전에 침몰했던 영국 목조선이 남극해 3,000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9일 다국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탐사팀이 남극 웨들해에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목조선 인듀어런스호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목조선으로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침몰 선박 중 하나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습니다. 전국 하늘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라도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고요. 대기질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경북 등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앞두게 됐습니다.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당부, 국민들의 바람이 곧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큼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